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강인수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6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그때, 절친한 친구 윤재호와 함께 건설업에 뛰어들었죠. 둘 다 가진 것 없는 맨손이었지만 꿈만큼은 컸습니다. 인수는 성실함으로, 재호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형, 우리 정말 잘 될 것 같지 않아? 재호는 늘 이런 말을 하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재호에게 인수는 형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죠. 재호는 어린 딸 다연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딸바보였어요. 작은 공사가 끝날 때마다 다연이에게 줄 선물을 사러 다니곤 했거든요.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작은 주택 수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인수는 현장 관리와 고객 응대를 담당했고 재호는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졌죠.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형, 이번 달 수입이 꽤 괜찮네요. 다연이 학용품 살 수 있겠어요. 재호가 통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인수도 함께 웃었어요. 재호야, 우리 회사 이름도 정식으로 등록하자. 이제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것 같아. 그날도 평범한 공사 현장이었어요. 10층 건물의 철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레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인수는 그 아래 서서 철골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죠. 형, 위험해 보이는데요. 재호가 소리쳤지만 인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소음이 너무 컸거든요. 갑자기 크레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거대한 철골 더미가 인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인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무너져 내리는 철골 더미를 보며 인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도망갈 시간도 없었고 피할 공간도 없었죠. 바로 그때 재호가 전력으로 달려와 인수를 밀쳐냈습니다. 형, 위험해. 재호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쿵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재호는 철골 더미에 깔렸습니다. 인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재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재호야, 재호야. 인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철골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인수는 재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정신 차려. 다연이가 기다리고 있어. 병원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인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영안실에서 재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인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인수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이 새겨졌죠. 장례식장에서 5살 다연이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는 소리는 인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다연이 착하게 할게요. 작은 다연이가 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며 인수는 결심했어요. 재호의 딸 다연을 평생 지켜보겠다고. 친구 대신 그 아이의 뒤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이제 25살의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인수는 그동안 그림자처럼 다연의 뒤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재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매달 다연의 통장에는 정체불명의 후원금이 입금되었어요.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연이 성장할수록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다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수가 조용히 뒷받침했죠. 다연은 그저 아빠의 친구분이 도와주신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연의 성장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중학교 입학식 때는
학교 뒤편에 숨어서 다연이 교복을 입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마찬가지였죠. 다연이 상을 받을 때마다 인수는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다연아, 진로 상담 좀 받아볼래? 인수는 가끔 다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자신을 아빠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에요. 다연이 대학교 전공을 고민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인수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다연은 인수를 정중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했죠. 삼촌, 언제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삼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인수는 그런 다연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인수는 다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재호를 닮은 듯한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성실한 성격까지. 다연은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때로는 다연의 말투에서 어린 시절 재호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삼촌, 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다연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인수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연이가 정말 잘하는구나. 인수는 다연의 작은 성취도 놓치지 않고 기뻐해줬어요. 하지만 인수에게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연의 곁에서 직접 응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아픈 날에도 힘든 날에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연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성우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였죠. 삼촌,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우라는 분인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인수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다연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 한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우라는 남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다연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재호야, 내 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내가 제대로 봐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살아있었다면 사위감을 어떻게 검증했을까? 며칠 고민 끝에 인수는 결심했어요. 성우가 운영한다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직접 그 사람됨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다연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온 인수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수는 며칠에 걸쳐 성우의 식당을 관찰했습니다.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골목 안쪽에 자리한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인수는 평범한 손님인 척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성우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죠. 첫날 인수는 성우의 첫인상에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인상도 선량해 보였어요. 성우는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고 음식이 늦어지면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나이 든 손님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어르신, 국물이 뜨거우니 조심히 드세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에게는 아이용 의자를 먼저 가져다 주었고 아이가 흘릴 수도 있으니 앞치마 두르고 드세요라며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인수는 성우가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릇을 놓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놓았고 반찬이 떨어지면 재빨리 채워주었어요. 특히 혼자 온 손님들에게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혼자 드시기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죠. 둘째 날에는 성우가 주방 직원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매우 바빴는데도 성우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고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격려했죠. 실수를 한 직원에게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시면 돼요라며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인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됨이 나쁘지 않네.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인품을 알 수 있지. 성우는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의 식사 시간을 챙겨주었고 퇴근할 때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일일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우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에게 은근히 배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가장 저렴한 메뉴만 주문하면 반찬을 더 많이 주거나 국을 더 진하게 끓여주었죠. 노인분이 혼자 오시면 오늘 김치찌개 국물이 많이 남았는데 가져가세요라며 포장해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날 인수는 성우를 제대로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나온 거였죠. 성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말입니다. 1시간 후 다시 식당에 돌아온 인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갑을 어디 뒀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성우는 조용히 다가와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 아니세요?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인수가 고맙다며 사례를 하려고 하자 성우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인수는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돈이 없다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갑은 찾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네요. 성우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성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면 더 기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라며 버스비까지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집까지 걸어가시기엔 너무 멀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인수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다연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성우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성우의 가족 배경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어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인수는 성우가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체 이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 겸손하고 착할까? 어떤 집안에서 자랐기에 이런 인품을 갖게 된 걸까? 인수는 더 이상 몰래 지켜보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성우의 인품은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인수는 용기를 내어 성우에게 직접 정체를 밝히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다연을 지켜본 아버지로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인수는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성우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던 인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연이의 아버지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다연이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컵을 닫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혹시 다연이가 늘 말하던 그 삼촌이세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연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사위감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 와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성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네요. 사실 다연이한테 삼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 했거든요. 다연이가 삼촌을 정말 많이 따르더라고요. 인수는 성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 출신인가요? 다연이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서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네요. 성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사실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의사세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죠. 인수는 성우의 고백에 놀랐어요. 그럼 왜 이런 힘든 일을 선택했나요? 집안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인수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왜 이런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주어졌어요. 최고급 학원, 해외 연수, 좋은 대학 하지만 제가 직접 이뤄낸 건 아무것도 없었죠. 25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제 모습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제가 워낙 고집이 세서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가끔 도움을 주시려고 하지만 전 받지 않습니다. 인수는 성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식당업을 선택했나요? 성우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다연이를 만나고 나서 확신했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연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해요. 그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그 순간 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우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자신과 재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록 출발점은 달랐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다연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네요.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다연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평생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우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인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우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온 인수로서는 성우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인수가 성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연이를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죠. 네, 삼촌.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죠. 과연 자신의 정체를 다연에게 밝혀야 할까 하는 문제였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다연은 지금까지 인수를 단순히 아빠의 친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지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다연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인수는 성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우 씨, 도움이 필요해요. 다연이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우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삼촌, 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인수는 성우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는 다연이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연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이 가요. 항상 삼촌을 진짜 가족같이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성우는 다연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삼촌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셔.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때? 다현은 의아해하면서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인수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현아, 삼촌이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이야기인데. 다현은 궁금한 표정으로 인수를 바라봤어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인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너를 뒤에서 지켜본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어.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현아,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후원금, 그게 다 삼촌이 보낸 거야. 다현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나였어.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진로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했던 것도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고, 다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거든요. 삼촌, 왜 그런 일을? 다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다현아, 내 아빠와 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 우리는 형제 같은 사이였고 함께 사업을 했었지.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내 아빠가 나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죽어야 했는데 재호가 대신 죽었지. 인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이 자리했어. 그래서 너를 지켜보는 것이 나의 속죄였고 삶의 이유였어. 다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삼촌이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분이셨던 거예요?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 내가 중학교 때 수학 과외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때 영어 캠프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대학교 입학할 때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내가 뒤에서 도왔어. 인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다현의 손을 잡았어요. 다현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봤죠. 다현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삼촌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다현아, 만약 괜찮다면 삼촌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법적으로 너를 입양하고 싶어. 다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인수를 꼭 안았습니다. 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왜 삼촌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지 알겠어요. 인수도 다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화창한 가을 하늘이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웨딩홀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긴장되세요? 다현이 인수에게 물었어요. 인수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빠가 더 긴장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니? 인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다현은 인수의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죠. 그런데 몇몇 하객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현이 혼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인수와 함께 등장했거든요. 신부 아버지가 계셨나? 저분이 누구시지?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현과 인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재단에 도착한 인수는 다현의 손을 성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성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신부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함께하는 날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친아버지와 지상에서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아버지가 말이에요. 결혼 예식이 끝난 후 다연은 미리 준비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특별히 제 아빠께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아빠의 친구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제 진짜 아빠가 되어 주셔서 더욱 감사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가 감동했거든요. 아빠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있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인수는 뒤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야, 이제야 조금은 편해진다.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20년간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품에는 갓 돌이 지난 손녀 서연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 닮았나 보자 인수는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는 다연을 닮아 눈이 크고 예뻤지만 가끔 웃는 모습이 재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인수의 마음은 뭉클해졌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다연과 성우가 산책을 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다연은 더욱 밝아졌고 성우는 여전히 다연을 소중히 대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인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죠. 아빠, 서연이가 또 할아버지한테만 잘 안기네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나 봐. 참 신기하지.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말이야. 성우가 인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당 일이 많이 바쁘세요? 다연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바쁜 게 좋지. 그래야 생각도 안 하게 되고. 하지만 사실 인수는 요즘 매우 평온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연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제는 손녀까지 생겼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재호에게 말했어요. 재호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다연이가 정말 잘 컸어. 좋은 남편도 만났고 이제는 내 손녀까지 품에 안고 있구나. 정말 예쁘다. 너를 많이 닮았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재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인수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 편해졌습니다.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마음을 채웠죠. 아버지,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다연이 서연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그러자 우리 서연이 이유식 시간이니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인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재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그렇게 강인수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딸을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된 20년의 여정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었어요.